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문자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학예정진에 꼭 많이 동참하십시오. 왜냐하면 학예정진에 2박 3일 동안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연속으로 한 4월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공부에 힘이 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덕장 보살님 꼭 이번에 오세요. 저기 장형원 보살님도 별일이 없으시면 네. 7월 7일에서 9일 예, 금토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입제해서 토요일, 일요일 해서 안 되면 뭐 하루라도 참석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달마대사의 무심론하고 그 다음에 대승기신론의 그 3세 육추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심생멸물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명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업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되는가를 쭉 이렇게 아리아식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거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볼 수가 있죠. 삼세육추라고 합니다. 그걸 구삼차례라고 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습공식하고 새말귀를 실참을 하고 백봉 선생님 유마경 대강론 그 불국품 그 음성 법문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하여튼 정진에는 꼭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것이 공부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왜냐면 진짜 멀리서 다 오거든요. 지방에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장형원 보살님은 거사님하고 공부하신 지가 불교 공부하신 지가 제법 많이 되셨죠? 저희 남편은 뭐 그냥 공부라기보다 그냥 저도 부산 내려가가지고 아침에 치어가 다녀. 치어가 살리는데서 그냥 공부하라 그러셨지 실제 공부를 이런 책으로 공부했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저기 보살님 그 등강보살님 그 우리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그거 우리 그 세도반 안내에 써 있지 오리엔테이션 그걸 우리 한부 드리고 우리 저기 공덕장도 받은 적 있나? 그 몇 부 지금 나와 있으면 그걸 좀 주십시오. 부산에 이 도림선에 야청 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세 번인가 네 번, 저는 서울에 살았거든요. 네. 거의 못했어요. 예. 저희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모습공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거기 없다. 이 두 부밖에 없어. 예. 한번 좀 주시오. 다른 분들은 갖고 계실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실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저기 공덕장 보살님도 계속해서 왔기는 왔지만 지금 장형원 보살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 세도반 안내를 합니다. 일요일 날, 네 번째 일요일 10시에 하고 11시에 법회를 합니다. 일요 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 선언의 모든 수행 방편은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이 책을 경을 공부한다든지 모습 공식을 한다든지 새말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자선 개발을 위한 겁니다. 거기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과 목표가 같지요. 그래서 자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흡을 한데도 자선 개발을 하기 위함이고 눈으로 보는 것은 변한다. 이것도 다 자선 개발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5페이지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다른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장형원 보살님 좀 읽어봐 주십시오. 삼법인. 우리는 모두 새말귀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새말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새말귀 백봉 김기초 교사님은 1970년대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수행 방편인 새말귀를 주창함으로써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대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새말귀는 새 화두입니다. 새말귀는 설법을 통하여 내가 바로 부처의 도리를 알아서 부처임을 깊이 믿고 결정하여 부처행을 하는 수행 방편입니다. 즉,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경성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산업과 과학이 발달한 지금 예전과 공부 방편이 달라져야 하고
특히 전체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방편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공부 방편을 갈망하고 있는데 40여 년 전에 새말기를 주창한 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 새말기는 바로 설법을 통해서 먼저 공리, 예, 내가 바로 부처다 하는 것을 도리를 먼저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부처인 것을 마음에 딱 신심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부처행을 하는 수행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 할 때 그 멘트를 하죠.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 내가 만약에 걸으면 내가 걷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다. 부처가 걷는다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모두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덕장 도살님 3법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삼법인은 불교의根本 교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2무사는 조건에 대해 생겨나는 것들은 더럽고 무사하다. 일체 개조의 무시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 제꽃다와의 모든 것은 독립적인 실체다. 삼법인을 중에서 무사도 부활하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행복하고 싶은 욕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뒤바뀐 생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요. 그러니까 무지, 무지한 거지요. 무명이지요. 무지, 무명. 무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번뇌가 일어나요. 그래서 번뇌는 고통을 일으켜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려면 번뇌를 없애야 되고, 번뇌를 없애려면 무지를 없애야 돼요. 뒤바뀐 생각이지요. 둘러보는 거. 뒤바뀐 생각. 분별하는 거. 둘러보는 것이 분별하는 거죠. 둘러보는 거. 그러니까 나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 사실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고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려면은 나와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된다? 사실대로 보아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사실이니?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많은 습기를 가지고 있지요. 습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이치는 알았다 해도 바로 되지를 않거든.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그 습성을 녹일 것인가. 이것이 공부하는 우리의 주요 목적이에요. 과정이고 과정이면서 목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저기 이지성 그다음 모습 공식 좀 읽어봐 주시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그리자.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모습 공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일체 만법을 말합니다. 모습 공식은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난감하고 갈등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경계에 부딪힐 때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방석 위에서는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착각에 하늘의 별도 딸 것 같지만 동지각만 넘어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또한 나라고 하는 아상을 내려놓고 싶지만 수행의 횟수가 곧될수록 몇 년 수행했고 어떤 경을 몇만 번 읽었고 영불이나 다란이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어디서 수행했고 어떤 경계를 경험했다는 상패를 진열장에 쫙 진열해 놓으면서 목에 깁스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아만을 더욱 증장시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성이 발품나고 짜증이 나고 명예나 물질 등에 한없는 욕심이 나서 자제하기 어려우니 자신도 당황스럽습니다.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모습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면 멈추게 되고 멈추면 통찰하게 됨으로써 지혜가 증장됩니다. 지혜가 증장되면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강해집니다. 모습 공식으로 연습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되고 참말길을 저절로 굴리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모습 공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왜냐면 세도반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새말기 이제 안내서에는 모습 공식을 1번, 2번, 3번, 4번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간략하게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삼법인을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지식으로서 그냥 뒷전에 넘어가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생활 속에서 이것을 직접 그 원리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모습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에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그다음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을 이제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지금 얼마나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서서히 보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내 현재 위치를.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머물러서 자꾸만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습 공식을 하면 알게 돼요. 공덕장 보살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막 화를 낸다. 화를 낼 때 처음에는 그냥 화를 확 내고 화 속에 확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해본단 말이지. 그러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 화가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야 잘 안 되겠죠.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다가 보면 점차 그것이 힘이 생겨. 그러다가 그것이 나한테만 적용이 되다가 남에게도 적용이 돼. 저 사람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런 말하자면 화를 내는구나. 저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를 내는 것이지, 말하자면 거기에 따라서 또 내 인연과 조건이 또 일어나거든. 그래서 두 개가 부닥치거든. 그런데 거기에 저 사람도 없고 나도 없다. 그거는 좀 더 깊은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화에서 풀려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에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것을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라는 것이 본래 망심이거든. 근데 이것이 어렵죠. 이것이 어려운데
이제 그거는 자꾸 하면서 본인이 깨닫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법에 와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자꾸 모습 공식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아,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하는 그 모습의 존재 방식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나를 되돌이키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으로 연습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되고 새말길을 저절로 굴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모습 공식은 금방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삼법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판의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없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고 모습을 잘 굴리자 했는데 이 모습이 어떤 것인가?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육근, 아니기설심이 몸뚱이 다 포함되죠. 또 육근에 배대되는 상대가 되는 색성향 미축법, 또 육근과 육식이 만나는 안식, 이식, 비식부터 의식까지 그 18개거든요. 그거에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 배우는 오음, 색수상 행식, 몸과 정신세계, 색수상 행식. 또 여기는 공대가 더 있어요. 여기는 4대, 5대로 나오는 5대, 6대, 7대로 나오는 거라 능흥경은 지수화풍, 공, 견대, 또 한 개가 더 있어. 그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모습이에요. 전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칠판은 모습인 줄 알겠는데 이거 좀 흰색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흰색이에요. 그죠? 색깔은 모습일까요? 모습 아닐까요? 색깔이 모습이라는 거는 한참 뒤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몸뚱이가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귀신도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사를 손 없는 날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자가 와서 나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손 없는 날에 그래서 그냥 편한 날에 하세요. 그렇게 보면서 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고 편한 날에 하면 되죠. 왜? 자기가 자꾸만 상대성에 머물면 그치? 그렇죠. 그래서 절대성자 돼서 상대성을 굴리는 거니까 그냥 편한 날에 하면 되죠. 문제가 없죠. 그거. 그래서 그런데 이 모습 공식 중에 모습 제일 처음 나오는 거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언제? 1년은 무조건. 제발 안다고도 하지 말고 제발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백도를 좀 덜 한다. 안 그러면 맨날 백도 한다. 따라 생긴 지금 오늘 여기 장형환 포사님이 처음 오셨어. 한데 다른 분들도 또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 눈으로 보는 것이 한 시각이 한 7, 80%를 차지해요. 그 다음 청각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말하자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활 하는데 엄청난 말하자면 영향을 미쳐요. 보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거기에 또 집착하고 거기다가 또 고정관념으로 정착을 시키고 하는 이 과정을 눈으로 보는 것이 엄청난 역할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연애의 공덕장보살님,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왜 점심 막 3시간째 막 이런데 막 애들 도시락 싹 다 까먹어버리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싹 들어오시고 나면 막 반찬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2번째 줄 뒤에서 3번째 학생 입술이 충혈되어 있는데 누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밥 먹었다고. 입술이 충혈되어 있다고. 그분이 그분 나중에 장학사로 가셨는데, 그분이 연애는 시간과 공간의 근접성에 비례한다 했거든. 근데 그거 진짜 어찌나 그때 무서운지. 왜요? 만나는 횟수가 잦고 가까이 있으면 이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연애가 잘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공간이 뚝 떨어지고 만나는 횟수, 시간이 뚝 떨어져 버리면 좀 우야무야 이렇게 좀 돼버려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근접성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연애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덕장보살님은 지금 오신 지 좀 됐으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하느냐. 지금 여기 컵이 있죠? 한번 해보십시오. 장형원 보살님 해보십시오. 여기 올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컵은 변한다. 이 안에 커피 있지요? 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커피는 변한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아무리 그렇게 하려도 그렇게 안 해요. 공덕장보살님 왜 그렇게 안 하지요? 우리 공덕장보살님도 한 1년 반쯤 그렇게 안 했어. 왜 그렇게 안 하지요? 왜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나 다 아는데. 특히 변한다는 말은 헛것이라는 건 조금 거반. 변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다 아는 말이고 흔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언어가 전부 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집단적인 개념이 있고, 언어가 집단적인 개념이 있고, 집단적인 개념에서 또 개인이 쓰는 또 개념이 있어요. 한 단어에. 그러니까 변한다는 말이 되게 쉬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아니다. 인연과 조건으로다. 이거. 따라는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고 것이다 이러니까 너무 이거 시원찮거든. 이게 뭔 공부가 뒤야? 이게 뭔 공부요? 또 어떤 분은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눈으로 보는 거 전부 뭉뚱그려서 해. 또 뭉뚱그려 버려. 뭉뚱그리면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풍기,
변한다 것이다.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에어컨 소리 변한다 것이다. 그죠? 소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에 보이는 모습, 여기 매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자꾸만 해봐.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스티커에 써가지고 이 글꼴을 써서 냉장고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컴퓨터 앞에도 붙여놔. 왜냐면 이 글꼴가 지금 손바닥에도 쓰고 그렇게 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마다 자꾸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무엇이 변하냐 하면,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아무 잘못이 없어. 보는 내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의 위치에서 보게 돼. 나의 위치. 나의 위치에서 보게 돼. 그렇지? 모두 나의 위치에서 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봐요? 컵이 실제한다고요. 컵이 진짜로 있다라고 보지요. 컵 진짜로 있지요. 처음에 진짜로 있다. 여기에서 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컵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나의 위치는 어떤 위치야? 진짜로 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로 있다고 보려니까 무엇이 있어요? 보는 자가 있죠. 내가 진짜로 있다. 또 이렇게. 요거는 컵이 진짜로 있다고. 이 컵을 보는 내가 진짜로 있다. 요 두 개의 나의 위치에서 지금 이 컵을 보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이 나의 위치가 감지가 안 돼.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지금 사실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이 인지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것이다를 해봐. 처음에는 나의 위치에서 해. 그러면 뭐가 변하냐? 이것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위치는 뭐예요? 몸뚱이 내지요. 아상으로서 보는데 점점 공부를 하면 뭘로 변하겠나요? 공적장 보사님? 응? 나의 위치가 뭘로 변하겠나요? 예. 허공으로서의 내로 변하겠지요. 이 소념으로 변할 거예요. 이 공부방편은 대단한 공부방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에 그걸 되는 거야. 이 컵이 뭐야? 요새 말하는 원자, 분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컵이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변하니까 헛것이지. 처음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요. 처음에는. 그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현대과학 지식을 지금 그걸 해서 도입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죠? 근데 그것 정도 갖고는 안 되지요? 왜? 이만 이대로 헛것이거든, 이게. 이만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본래 자리의 나툼이거든 이게. 그렇게 이제 갈 거란 말이지 공부가. 그러려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이 돼야 돼. 파악이 되면 컵을 진짜로 보고 있고 그 컵을 보는 내가 진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 여기 현재 나의 위치예요. 그래서 나의 위치에서 자꾸만 봐요 그냥. 나의 위치. 그런데 사람들이 어쩌냐면 나의 위치를 어떻게 하려고 해? 자꾸 버리려고 하지. 요거를 자꾸 구하려고 하지. 그렇고 뭐 어떻게 돼요? 구하는 자나 버리는 자나 같은 데인데 사람들이 구하는 거하고 버리는 게 내가 구하려고 하고 내가 버리려고 하는데 구하는 거하고 버리는 것이 뭐 딴 거 있는 줄 알아 자꾸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내가 정말 경성을 해야 되겠다든지 뭘 구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내가 아상은 버리려고 하고 욕심은 버리려고 하고 선한 거는 막 구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본래 구할 바가 없구나라고 마음이 일단 놓아지면 그거는 상당히 공부가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기는 잘 몰라도 상당히 벌써 구한다, 버린다에 대해서 그 갈등이 싹 가라앉은 거예요. 이미 마음이 상당히 안심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게. 그러니까 현재 나의 위치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없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없어요. 이렇게 해. 그냥 하는 거예요. 공덕정보선 이해되죠? 변한다라는 생각이나 헛것이라는 이 개념을 자꾸 알려고 하지 마라 말이에요. 왜? 거기서 알아봤자 뭐요? 엉뚱하게 아는 거지요.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어디서 듣고 이해하고 있는 그 관념의 벽을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냥 변한다 헛것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그냥 해. 그냥 자꾸 해보라 이 말이지. 해보면 자 한번 내가 화를 벌컥 냈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정말 화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네 라는 것이 한번 체험으로 툭 다가오는 수가 있어. 하다가 보면 처음엔 자꾸 말로 하겠죠. 말로 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경험으로 체험으로 툭 다가오는 날이 있어. 그러면 한 번 다가왔어. 그 다음에 또 2번 다가와. 그러다가 보면 3번, 4번, 5번 자꾸 다가와요. 다가오는 순간이 뭐라고 했죠? 자꾸 바탕으로 돌아가는 시절이라고 했어 내가. 처음에는 그걸 못 느껴요 본인이.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거든요. 그 무심론에도 딱 수행이 그렇다고 나오더만. 그래서 그게 수행이라, 망심을 놓는 게 수행이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망심이거든 이게. 최고의 수행은 뭐냐면 삼매인가 뭐 그거는 망심을 놓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야.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순간 자꾸 바탕자리로 돌아가. 수없이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래서 자꾸만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전부 작용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이것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몸뚱이 이만 이대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몸뚱이를 어디 내버리고 아상을 내버리고 내가 부처되고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옛날에 몸뚱이라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라.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공덕정보살님은 지금 쭉 해갖고 왔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자꾸 하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잘 안 하지. 지금이라도 하나하나를 해보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이해가 될 것이고 지혜가 증장될 것이라는 거지.
예, 본인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헛것이다라는 걸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잖아 지금. 헛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때까지 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헛것이다를 아는 것이 아니라 헛것이다가 나는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 그냥 자꾸만 해. 그러면 이 헛것이다라는 뜻이 드러날 때까지. 이해되죠? 만약에 내가 헛것이다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망심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인연과 조건으로 이게 이제 그냥 들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방석 변한다 봅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행 변한다 보자. 뭐 사람한테 가면 조금 어렵죠. 사람한테 가면 조금 어려워요. 물건 보다가 사람 보면.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소리로 듣는 거 하다가 나중에는 감정과 의식까지 자연스럽게 이게 영역이 확장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무작스럽게 나는 눈으로 보는 거는 다 아니까 생각으로 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지금 내 위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갓난이로 누워서 엄마 젖이나 빨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자고 또 엄마 젖 먹고 하루 종일 자고 해야 될 시절인데 자꾸 걸으려고 하거든. 거기 걸어지나요? 안 걸어지죠. 그 아기들이 그렇게 자는 이유가 엄마 뱃속에서는 깜깜해서 이 시각이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너무나 많은 시각적인 작용이 심하게 있어서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가 아기를 가지면 굉장히 입덧을 많이 해가 한 6개월까지 물도 거의 못 먹거든요. 그럴 때 이게 TV를 못 봐요. TV를 보는 게 되게 힘이 좋아야 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지요. 라디오도 나중에는 못 들어요. 기운이 없으면. 소리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듣는 거를 여사로 하잖아요, 지금. 여사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혜원 보살님이 처음 오셨어요. 저희 선언에. 그지요? 세 번째 오셨지만 공부 방법으로는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신다면 본인이 그게 바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처음에는 안다에 자꾸만 넘어져요. 자기가 안다는 생각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허투루 들어. 꼬박꼬박 안 해. 꼬박꼬박 하라는 거예요. 꼬박꼬박 하라. 공덕경 보살님도 지금이라도 꼬박꼬박 하십시오. 해보라. 해보면 금방, 지금 공덕경 보살님은 해온 게 있으니까 금방 싹 지혜가 많이 증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저절로 어떻게 한다? 새말귀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우리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오음 여기 한번 보십시오. 133쪽. 제일 처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만법의 정체를 밝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0쪽에 보면 만법의 정체를 밝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상과 성이 나와요.
그 상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습이고 성이라는 것은 그 바탕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환화상 물질과 정신이죠. 그러니까 6입, 12처, 18개가 다 이것이 물질과 정신입니다. 5음, 6입, 12처, 18개 여기 나오는 거 환화상이라고 했어요. 환화상이 당처에서 생겨나고 또 그 당처에 따라서 사라짐을 알지 못하구나. 그 환망을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한다? 환망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다. 그러니까 묘강명체. 그러니까 바로 바탕자리의 나툼이다 이 말이거든요. 본래 바탕자리의 나툼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하는 거 오음이에요. 색은 뭐에? 공화에. 그러니까 허공꽃에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수는 손바닥을 비벼서 일으키는 한촉으로 지금 하고 있고, 상음은 이 매실을 했을 때 이 침이 나오고, 또 그 절벽에 건너뛴다 했을 때 오금이 저리고 발바닥이 찌릿찌릿한 거, 그걸로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음은 지금 이제 그 세참 물결, 이 세참 폭류라고 했는데 세참 물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지요. 예, 여기까지 하고, 예.